오늘은 추억의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1992년에 소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발표되었고 8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을 맡아서 만든 영화로서 국내외에서 대흥행을 이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20대 초반에 보면은 불륜 영화라고 평했던 사람이 30대 후반에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기르고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이 어떤 때는 따분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힘들고 합니다. 또 현실의 생활이 내가 원래부터 꿈꾸어오던 그런 삶과 거리가 있을 때는 삶을 바꿔보고 싶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런 일상을 훌쩍 떠나서 어디론가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현실의 굴레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프란체스카가 이민을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느꼈을 그때의 감정은 아마도 현실의 답답함을 벗어나고픈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사진작가가 갖는 특성인 여행과 함께 자유스러운 삶이 자기의 삶과 대비되면서 부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첫머리는 아들과 딸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유언장을 읽게 됩니다. 유품에는 어머니가 새로 사가지고 평생에 한 번밖에 입지 않은 옷 한 벌이 상자 안에서 발견되고 어머니의 유언은 남매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변호사의 편지 내용에는 로버트 킨케이드의 유해가 로즈먼다리에 뿌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프란체스카는 화장을 하여 로즈먼다리 옆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온 어떤 여인이 어떤 시골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자식 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별 걱정 없이 살아오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간의 대회 참가를 위해서 떠난 남편과 자식들을 전송한 후 모처럼 일이 없는 프란체스카에게 길을 묻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으니 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작가인 로버트 킨케이드였습니다. 뚜껑이 있는 로즈먼다리를 안내하게 된 프란체스카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오랜만에 가져봅니다. 낯선 이방인과의 신선한 대화도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봅니다. 프란체스카는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랑에 빠집니다. 이곳을 떠나 새 삶을 살자는 사진작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자식들을 포기하고 차마 떠날 수 없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남편과 함께 시내를 나갔다가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로버트 킨케이드를 목격하고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잡고 짧은 순간에 엄청난 갈등을 하지만 결국 남편과 가족을 선택하게 되고 로버트 킨케이드는 떠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편의 임종 직전에 남편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프란체스카는 미소로 답하며 그의 곁에 눕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와 소포가 프란체스카의 집으로 배달되는데 이것은 로버트 킨케이드의 변호사가 보낸 것입니다. 그가 쓰던 카메라와 촬영 도구들 그리고 편지가 배달됩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 손에 제대로 들어가기를 바라오. 언제 당신이 이걸 받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소. 내가 죽은 후 언젠가가 될 거요. 나는 이제 65살이요.
내가 당신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본 것이 지금부터 13년 전의 일이요. 이 소포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생활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리라는데 도박을 걸고 있어. 이 카메라들이 카메라 가게의 중고품 진열장이나 낯선 사람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 당신이 이것을 받을 때쯤이면 모양이 형편없이 변해 있을 거요. 달리 이걸 남길 만한 사람도 없어. 이것들을 당신에게 보내는 위험을 당신으로 하여금 무릅쓰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나는 1965년에서 1975년까지 거의 길에서 살았어. 당신을 찾아가거나 당신에게 전화하고픈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였어. 깨어있는 순간 모든 유혹을 없애려고 얻을 수 있는 모든 해외 작업을 따냈어. 한 번은 제 짝꿍을 사냥꾼에 잃은 거위를 보았어. 아시다시피 거위들은 평생 동안 한 쌍으로 살지 않소. 거위는 며칠 동안 호수를 맴돌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거위를 봤을 때는 갈대밭 사이에서 짝을 찾으며 헤엄치고 있었어. 문학적인 면에서 약간 적나라한 유추일지 모르지만 내 기분이랑 똑같은 것 같았어. 안개 내린 아침이나 해가 서북쪽으로 기울어진 오후에는 당신이 인생에서 어디쯤 와 있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순간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하려고 애쓴다오. 뭐 복잡할 건 없지. 당신의 마당에 있거나 현관의 그네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부엌의 싱크대 옆에 서 있겠지. 그렇지 않소? 로버트 펜월에는 신이 포기한 것 같은 세상이란 구절을 사용한 적이 있어. 내가 시간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아주 가까운 표현이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지 않소. 그런 느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나는 하이웨이와 함께 해리를 몰고 나가 며칠씩 도로를 달리곤 한다고. 나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고 싶진 않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느끼지도 않고 대신 당신을 발견한 사실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우주의 먼지 두 조각처럼 서로에게 빛을 던졌던 것 같소. 신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 자체라고 해도 좋소.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위대한 구조하에서 지상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광대한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보면 나흘이든 4억 광년이든 별 차이가 없을 거요. 그 점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려고 애쓴다오. 하지만 결국 나도 사람이요. 그리고 아무리 철학적인 이성을 끌어대도 매일 매순간 당신을 원하는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어. 자비심도 없이 시간이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없는 통곡소리가 내 머릿속 깊은 곳으로 흘러들고 있어. 당신을 사랑하오. 깊이 완벽하게, 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이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평생을 혼자 살아가던 그 로버트 킹케이드의 진실한 감정은 편지 속에서 묻어납니다. 자기가 쓰던 촬영 도구는 물론이고 갖고 있던 남은 유산까지도 편지와 함께 전부 보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살았지만은 죽어서는 로버트를 따라가겠다는 어머니의 유언에 자식들은 어머니의 부도덕함을 성토하지만은 결국은 어머니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 영화를 본 후에 각자 느끼는 소감은 어떤 것일까? 현실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별다른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삶과 현실의 부조화를 느끼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의 삶에서 답답함과 공허함을 느낀다면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추억의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